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동두천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북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를 신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두천시 사회단체, 동두천시 간호사회 등 약 50명이 함께했습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낙후된 경기 북부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될 정부의 의료 개혁이 낙후된 경기 동북권의 의료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고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북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거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의대는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없는 상황. 경기 북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부족합니다.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이미 건립돼 있는 재생병원을 활용해 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3천여 병상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지역 의료 인력 육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가능하며 이미 2,000병상 이상이 넘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역의사, 군의 간 양성 등 맞춤형 비전을 제시한 해답지가 바로 보이는 저곳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북부 정치권과 대진대학교는 경기북부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의정부시와 협약을 맺고 부설 주차장을 일과 시간 외에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의정부 교육지원청 주차장 55면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시는 교육지원청에 주차장 시설 개선과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4일과 19일 잇따라 염소가스가 누출된 가능동 맑은물 사업소 소독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19일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소독 설비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독 설비 자체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해 교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에서 민군 상생협력센터 기공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민군 상생협력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북카페와 다목적 동아리 연습실, 예비군 면대본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센터는 군관련 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에 상하수도 요금 연간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부터 시행한 음식점 위생 등급을 받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입니다. 위생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으로 나뉘며 64개 항목평가를 통해 업소가 지정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원하는 지정업소는 위생과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양주시 전역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앱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민들은 걸려온 전화로 어디서든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노령화와 주택 방음, 마을회관과의 거리 등으로 인해 방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편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경인권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 2,000명을 증원합니다.
교육부는 20일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1,639명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361명은 경기 인천권대학 5곳에 배정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차이과대와 인하대, 가천대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번 증원 대상에서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했습니다.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는 도내 18개 선거구에서 이뤄졌으며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부천 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와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단일화 합의가 동시에 성사됐습니다. 부천 을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당 김기표 후보,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진보당 이종문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20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데요.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의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인 인천대 입구와 용산에 대해 설계 단계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설계 단계 철도 안전진단은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km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공단은 역시설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 교통약자 시설과 터널, 궤도와 통신, 전기 등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합니다. 고농축 대마오이를 꿀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던 밀수사범들이 인천공항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의 40배가 농축된 오일 1.5kg을 확인하고 수취인 A씨를 찾아가 검거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해외 공급책 한국계 캐나다인 B씨도 함께 붙잡았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한 대마오일 0.3kg과 흡연 도구를 추가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는데요. 이는 약 5만 2천 개의 흡연 도구로 약 200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천 지역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2024년 2월 인천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2월 인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4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0.6% 감소한 49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는 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인천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3% 증가한 1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55.2%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지난해 동월보다 2.6% 증가한 5억 5천만 달러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2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상위 10대 수출 대상국 중 인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과와 대파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과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 판매 마진을 크게 줄인 사과 7.5톤과 대파 17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공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이며 사과는 2.5kg 한 박스에 9,990원, 대파는 1kg에 2,950원에 판매됩니다. 이 같은 판매 가격은 소매 가격 대비 66%, 대파는 24% 저렴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유연 근무를 활용하면 도로나 철도 건설 없이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0%가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대로 수도권에서 시차 출퇴근제 30%를 달성하게 되면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절감된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는데요.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간 1조 3,382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기연구원의 관계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연간 편익이 1,03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포트홀 집중 보수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도로의 포트홀 6천여 건에 대해 보수를 벌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포트홀 급증 주요 원인으로는 평년보다 2.7배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한 지난 겨울 강수량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도차로 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직영 보수반을 당초 4개조 15명에서 5개조 18명으로 증원하고 긴급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까지 현장에 투입해 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비 134억 원을 활용해 축구장 68개 정도의 크기인 도로 483제곱미터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개별 공시지가 최종 결정 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인데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 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구 지가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 건축물 경작, 하천 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 확인과 적발시 절차, 근무 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는데요. 올해 하천 계곡 지킴이는 하천 감시 순찰, 재해 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 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 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